탄핵 이후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는 또 다른 셈법으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현재 필요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대응법과 현실적인 정보를 꼼꼼히 짚어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교수님께서는 이번 탄핵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역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소위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이것을 이제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일관성이 깨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조기 대선을 통해서 여하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느냐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부산은 전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요. 이번 사태로 다양한 영역의 파장이 큽니다. 몇 가지 짚어주신다면요. 오늘 주제가 정치 평론 주제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은 지형적으로 정치 지형상 약간 여당에 좀 유리하다 또는 지지율이 좀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데 또 반대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또 야당 쪽에 계신 분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 지형적으로 어느 쪽 손을 들어준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대선이라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변화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은 지금 다소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외에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때문에 지금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지금 덧붙여진 상황.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여건의 불확실성이 조금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요. 조기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잘 연관되어지지 않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결국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전국은 지금 조기 대선으로 갔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으로 가닥을 좀 바꿔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은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서울 분들만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또는 다른 것은 떨어져도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학습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민주당의 경선 후보죠. 어대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지금 야당이 상당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전에 보면 문재인 정부가 역시 민주당 대통령이었습니다만 서울의 강남 규제를 통해서 집값이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학습 효과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측면들이 지금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여하이 작동될 거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서울도 그렇고 우리 부산도 그렇고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이 서울 쪽에서 더 급등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소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실패 때문에 급등했던 서울의 주택 가격이 또 한 번 재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조기 대선 국면은 서울의 주택 가격의 변화를 상당히 관심 있게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는 사실 얼마 전부터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껏 나와 있는 표본 공식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여당과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념적으로 반대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재명 경선 후보가 소위 중도 우파, 중도 보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정치적으로 확장성을 좀 고려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감정원, 부동산 원을 통한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돼서 네. 102번 정도의 그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죠. 이때 이재명 대표가 소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네. 하는 그 인터뷰 질문을 받았을 때 될 수 있으면 부동산 정책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보수, 중도 우파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조금은 뺀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많이 개입하면 할수록 손해를 봤던 것 또는 정책의 실패로 귀결됐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이전 직전 정부였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지고요. 과연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중도 우파적 또는 중도 보수적인 부동산 정책의 공약 이런 것들을 원할 거냐는 좀 또 다른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부분 역시 다양한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지방 역시도 그 안에서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또 부산은 특히 여기에 지역 내 양극화도 극심한 상황인데요. 어느 당이 여당이 될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대선에서 나올 부동산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봐도 될까요? 단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완화하든 또는 규제를 강화하든 소위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학습 효과는 계속 강조될 것이고 차기 정부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거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나빠졌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 올라야 될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오른 것이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볼 때는 하방 압력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지방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기 정부가 과연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강약약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서울은 좀 더 강한 규제 네. 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한 규제나 규제 완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각 양당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고 공약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것은 서울은 오르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떨어질 거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은 똘똘한 한 채, 부산을 포함한 지방은 마지방, 마시골이다. 뭐 이런 것처럼 네. 결국은 서울과 지방 간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누가 당선이 되든 현재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이신 건가요? 꼭 부정적이진 않지만은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은 가격 상승으로서의 탄력을 이미 받은 상태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풀었을 때 또 올랐죠. 네. 근데 다시 규제했는데도 주변은 지금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또 작동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규제를 받지 않는 지금 서울의 목동 재건축 아파트는 최근 들어서 한 또 5억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서울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이죠. 결국은 동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탈동조화, 디커플링 된 상태에서 좀 더 가격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양극화가 아니라 초양극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저는 네. 보고요. 이런 맥락에서 각 양당의 경선 후보들이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부동산 공약이 이 시장의 상황들에 맞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좀 실제 예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부산에서 그런 예시를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거에 앞서서 제가 오늘
토론을 앞두고 부동산 RE114 랩스 자료를 데이터를 좀 보고 왔거든요. 3월 현재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3% 정도 올랐습니다. 네. 서울은 1.18% 올랐고요. 네. 반면에 우리 부산은 지금 0.57%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방 압력이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전세 가격은 전국 평균 보면 0.09% 정도 올랐습니다. 서울은 0.19% 올랐고 우리 부산도 0.21%좀 낮지만 그래도 올랐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부산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 대신 전세를 좀 더 연장한다. 이렇게 시장 상황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얼마 전에 재건축 관련돼서 우리 부산의 대장주 아파트였는데 99층으로 올리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한 9억 정도가 되니까 나 너무 분담금을 내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99층 계획은 지금 드랍된 상태입니다. 네. 결국은 이런 분담금의 만약 부담이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분담금을 내더라도 추가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그렇게 느끼지 않을 텐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분담금이 너무 부담스럽고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쉽게 오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이건 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저는 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부산에 나름대로 주택 가격에 또는 아파트 가격의 방향성과 관련돼서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20년 이상 된 대규모 신도시를 재건축하는 노후계획 도시 선도지구로 부산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서 해운대 그린시티가 가장 유력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에 이번 조기 대선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실까요? 결국은 조기 대선 이전에 소위 그린시티를 특정해서 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로 지정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네. 만약 조기 대선에 앞서서 국토교통부가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전에 만약 그린시티를 선도지구로 지정을 한다면 지정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그널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그린시티가 해운대 신시가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개별법에 따라서 추진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자체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거기 때문에 네. 선도지구의 지정과는 사실은 별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99층 우리 그 건축 설계 특별지구 지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지된 사례처럼 과연 그린시티의 소위 선도지구 지정이 있은 이후에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거냐? 네. 이거는 역시 분담금의 규모라든가 결국 사업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린시티에 지금 현재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소위 꽤나 높은 분담금을 부담하고도 향후에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선도지구 지정되더라도 개별적인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차기 정부, 소위 조기 대선을 통해서 차기 정부가 구성이 될 때 이런 지역의 지방의 주택 시장을 어떻게 여하히 볼 거냐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공약 관련된 내용에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공약을 여하히 지킬 것이냐 또는 어떻게 지역 맞춤형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국방부에서 선도지구 계획을 발표했지만 또 이제 선도지구 지정과 앞으로의 재건축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각 당에게 부동산 정책 방향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이번만큼 부동산 정책 또는 부동산 공약 관련된 중요성이 강조될 때가 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정책의 실패 때문에 사실은 지방
주택 가격이 올랐고 네. 그것이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조정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 입장에서는 왜 주택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냐라는 불만 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현재 우리 또 국민들의 다수가 약 80% 정도가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만큼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여당이나 야당 상관없이 경선 후보가 결정되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또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된 공약을 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에 잠깐 짚어주셨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규제와 완화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에서 표심에 유효한 카드가 될까요? 저는 되게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은 상대적으로 오르는 반면에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학습된 반면에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사실 거래 중단 상태의 관망세 상황이거든요. 조기 대선 국면이기도 하거니와 그런 상황에서 과연 표심이 어디를 향할 거냐는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지금의 상호 관세 또는 금리 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각 당의 후보들이 어떠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금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요인 중에 금리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탄핵과 조기 대선이 금리 변동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는 부동산 수요와 관련돼서 역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 떨어지면 주택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담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상호관세 관련돼서 금리를 낮추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면 주택 수요는 다소 살아날 기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생길 것이냐, 증가할 것이냐는 차기 정부가 지역의 소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실수요도 움직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망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를 희망한다면 수요자에게 필요한 판단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막 기다리시라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상호관세 문제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우리 국내 문제도 있습니다. 당연히 조기 대선을 통해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겠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 활성화 또는 지방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시라 말씀 먼저 드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은 주요하게 관찰하시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는 항상 이 정권의 실패로 이어지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공약을 고민하는 각 여야 캠프에 제안하고 싶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실패, 정부의 실패가 지금 부동산 문제를 상당히 골이 깊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중요한 아젠다로 이 부동산 문제를 다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런 맥락에서 차기 정부는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 가격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지방에 맞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참에 부산시 차원에서는 소위 지방 분권으로서의 부동산 정책의 추진을 위한 분권화를 좀 꾀할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 앞에서도 그리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드린 정보가 하반기 부동산 매수의 단기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방책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